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100명당 한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만 생각하면 너무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7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5년 전에도 5억 원을 공제해줬고 지금도 5억 원을 공제해주는데 그 공제 영역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지금 한 12억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 정도는 이제는 다 상속세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상속세를 내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죠. 어떤 당이 될 것이냐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지금 세금이 과하다고 하니까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개편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뀔까요? 지금 정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세가 개정된다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낸 2025년에 나온 상속세 개정안이 있는데 이 개정안이 정말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2028년이 되어야만 상속세는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개정되진 않았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제 상속세 변경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관심이 많아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한 20억 정도 있다 하면 20억 원의 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가 되면 각각의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어차피 한 사람당 받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개편되는 내용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도 얼마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유산 취득세 방식을 쓰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재산 모두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문제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해야 될 의무를 모든 공동상속인이 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당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각의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그 세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았어도 그 각 상속인한테 다시 징세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유산 취득세 방식 자체에서 오는 단점보다는요. 사실상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시행을 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산세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유산 취득세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요. 만약에 이제 개정안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조율할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유산 취득세 방식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점이 그럼 상속 변호사는 왜 필요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 장남이 가져가도 돼, 우리 오빠가 가져가도 돼, 혹은 우리 동생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양보할 수 있어 라고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훨씬 컸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게 훨씬 컸잖아요. 지금은 내가 혼인을 해서 있는 가족이 훨씬 중요해진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양보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받고 싶어. 나도 상속인이야. 나도 권리가 있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위헌이 일부 있었어요. 어떤 게 위헌이었냐? 형제간의 증거에 대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어 라고 바뀌었어요. 그게 위헌이 났거든요. 그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있는 가족관계였다면 지금은 각자의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형제간에 그만큼의 교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상속재산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 나눠지겠거니
우리 아이들은 안 싸울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제 와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할 때 오빠 예전에 가져간 거 있잖아. 그거 고려해줘. 내가 엄마 모셨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찾겠다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정도, 두 채 정도 남기시고 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한 채, 두 채를 사실상은 상속인들끼리 나누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가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전에 어떤 분은 유학도 보내주고 또 그 손자녀까지 유학도 보내주고 했는데 나도 안 해주고 내 자녀들도 안 해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오빠네 가족에 저렇게 도와줘서 잘 사는데 내 가족도 지금 이제 나도 상속인이니까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더 많은 상속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상속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 많습니다. 법리적 특수한 영역도 있지만요. 이런 마음적인 것도 많이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절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상속은 특히. 네. 이런 절세 관련한 팁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얘기하는 절세의 팁은 사실상 이제 세무사님이 생각하는 절세의 팁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만약에 절세를 위해서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증여하고 뭐 사위한테 증여하고 손자녀한테 증여하고 증여를 나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무사님들은.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행위가 사실상은 소송에서는 더 크게 싸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언니한테만 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나누어줘 이러면 되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한테도 증여하고 언니의 뭐 자녀들한테도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절세의 팁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 주세요. 내 조카한테 준 것도 우리 언니한테 준 거라고 고려해 주세요 라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싸울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절세를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진 만큼의 재산이 온전히 우리 자녀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소송하면서 변호사 비용 쓰고 마음 상하고 의 상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세라고 하는 거랑 소송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소송을 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세의 팁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증여를 일부씩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증여세든 상속세든 개정이 될 거라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증여가 좋은지 상속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증여세 개정이 돼서 세액 공제 범위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예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절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분들께서는 좀 계좌이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 다 뿌리려고 하시거든요, 재산들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전화 와서 뭐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모를까요?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이 지금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국가는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이체에서 걸리지 않는 한도는 없고요. 저희가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언제 많이 걸리는 거냐면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10년 내 계좌에 대해서만 이제 증여가 있는지 여부를 많이 보는데 그때 보는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를 뭐 계좌이체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영상에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내에 이제 증여 재산을 이렇게 확인할 때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좀 가져가시고 싶고 그 용돈이든 뭐든 주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은 500만 원 이하로 계좌이체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하라는 규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계좌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고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때입니다. 그럼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에 기준으로 10년 내 계좌를 거의 다 볼 수 있고요. 그때 계좌를 볼 때 어떻게 보냐? 은행에서 사실은 엑셀 파일로 막 줘요. 그리고 상속인들의 계좌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현금 뽑으면 괜찮겠지 이러고 현금 뽑고 자기 계좌로 바로 넣으면 그건 소명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실제 만약에 계좌 이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비고란에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구입비, 세탁기 구입비 이런 식으로 조금 써서 그때 당시에 이런 걸 구입비로 저한테 준 겁니다. 제가 대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잠시 상속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그럼 따로 없을까요?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오시면 이미 늦습니다. 증여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해야 세금은 좀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증여를 꼭 해라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 안도 그렇고 뭐 양당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상속세는 개정해야 돼. 75년 동안 안 바뀌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영역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여세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공제가 되게 적어요. 우리가 자녀한테 공제할 수 있는 거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공제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좀 개정안이 뭐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속세에 대한 절세는 실제 준비하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에요. 그 정도로 길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3년, 5년에 준비한 걸로는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아프고 나서 상속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때 되면 사실은 많이 너무 늦었거든요. 늦어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상속을 준비해야 돼? 내가 뭐 자녀들한테 이미 그래야 돼? 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50대 이제 자녀가 조금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경우부터 이제 증여 신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준비하시는 것이지 이게 뭐 단순히 1, 2년 내에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상속 준비의 나이는 언제일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대부터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좀 조금만 성장했으면 그때부터 준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천천히 준비를 해야 이 아이한테 현금이 증여된 부분도 있고 그 증여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이 생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소득이 생겨야 또다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수중자가 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증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받은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증여자가 세금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 증여세를 내준 거에 또 증여세, 그 증여세에 증여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준 거보다 우리가 국가에 줘야 될 돈이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일부 증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게 한 다음에 계속 증여를 했을 때도 수중자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세금이 줄어들겠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많이들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무조건 개편이 됐다, 개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빨리 돼봤자 2028년이거든요. 그때 사이에 많은 얘기가 오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관심이 꺼진다면 또다시 상속세는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정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방향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진 모든 좋은 부를 잘 이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